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신용등급이 가장 좋다는 공기업과 대기업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지금 부동산 건설 현장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중소, 중견기업체들은 부도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금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은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 시장은 지금 상당히 경색이 됐고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 같은 공기업도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엔 이 불씨가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도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할 때 돈을 먼저 끌어모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동산 PF 시장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령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예. 지었을 때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7천억짜리 부동산 PF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아예 돈이 모아오진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채권 시장, 기업업 넘어서 부동산 PF까지도 불똥에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 부동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지금 위기감까지 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대출을 해준 금융권도 덩달아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부동산 PF의 문제였었고 우리가 지난 2010년, 11년에 겪었던 저축은행 사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5년간, 6년간 부동산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PF 쪽으로 몰렸던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요. 뭐 은행권 또 증권사 다 합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은행권과 한 112조 원 정도가 부동산 PF에 몰려 있는 거고요. 증권사까지 다 합치면 한 150조 정도가 네.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있는 규모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70조 원 또 이상은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과 같은 자금 경색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 저 부동산 PF 부실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연체율이 채 6%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그때 당시에 부동산 PF 때는 뭐 연체율이 20%, 30%에 육박을 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자금 문제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 쪽에 대한 대비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10년 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뭐 이런 대규모 부도가 또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PF의 먼저 바로미터는 이제 미분양입니다. 분양만 된다면 어느 정도 자금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구 지역이라든가 인천 일부 지역은 지금 미분양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뭐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에서는 뭐 크게 부동산 PF들이 뭐 망했다라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서는 뭐 우석건설이라든가 중소형 건설사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국은 또 너무 놓는 것은 안 되니까요. 일단 지방 쪽부터 부동산 PF 사업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빨리빨리 점검을 해야 한다. 네. 네. 한순간입니다. 또 이게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그렇군요.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나와서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장 끝나고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여기보다도 더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장이 시작하면서 이 악재가 반영돼서 큰 폭의 하락을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급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실적 내용을 좀 보면 자 미국도 이미 경기 침체를 빠졌다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만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하상으로 이 광고 실적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뭐 유튜브 할 때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네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실적 악화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기술주들을 다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강달러, 킹달러가 부메랑이 돼서 네. 미국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게 좀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닝스 쇼크 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60%가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속보치를 봤을 때 이미 30%가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각 분야별로 스마트폰은 어땠지, 반도체는 어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누가 PC 안 바꾸잖아요. 네. TV도 잘 안 바꾸고 스마트폰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 힘든 시절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강달러가 꺾일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네. 이번 오늘 장 끝난 모습을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하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상당히 약세로 돌아서고 미국 국채 금리도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서서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달러 약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식 시장은 또 묘한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달러 약세, 국채 금리 하락은 또 경기 불황을 이야기하지만 네. 경기 침체를 그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또 달러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변수가 이 달러가 강세가 멈추는 것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 예정도 있는데 뭐 기조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일단 11월 2일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만 12월 FOMC부터는 상당히 연준이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심지어 0.5%포인트도 아니라 0.25%포인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11월 초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 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나온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